한 번 카톡할 때 막 10줄에서 15줄 막 이렇게 적거나 많이 바쁘세요? 라고 괜히 압박을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세상 쉬운 연애의 세시연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어떤 남자랑 연락하는 도중인데 뭔가 싸한데? 뭔가 만나면 이상할 것 같은데? 그런 느낌들. 그리고 정말 소름 돋게도 그런 느낌이 딱 들어맞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경험들 여러분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분명 너무 사전 정보 없이 만나는 것이 시간 낭비라는 느낌으로 다가올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만나기 전에 사진을 교환하고 그 사람의 정보를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건 매우 당연한 거예요. 무슨 매너가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시간 낭비 자체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보통 어떤 사람을 소개팅으로 소개해주면요, 주선자 입장에서는 분명 나쁘지 않으니까 소개를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남자가 정작 내 앞에서, 그러니까 여자 앞에서는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할지를 솔직히 몰라요. 자, 여러분들이랑 친구 또는 지인 사이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알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애착 관계, 즉 감정이 들어가고 연인 관계일 때는 어떻게 돌변할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요, 솔직하게 말해서 가장 위험한 것이요, 그냥 내 주변 사람들의 말이에요. 이 사람 되게 착해, 정말로 만나기는 되게 편한 사람이야, 되게 자기 일에 프로페셔널해. 자, 이 말들 자체가 거짓말은 분명 아니에요.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자기 기준에서 좋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이 꼭 믿을 만한 정보는 아니에요. 가장 믿을 만한 건요, 당연히 내가 직접 대화해보고 내가 직접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느낀 느낌들과 감정일 겁니다. 제가 과거의 영상에서 매너라는 것만큼 의미 없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이 말은요, 당연히 노매너를 만나라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한 번의 만남, 두 번, 세 번의 만남에서 매너 있는 척을 사실 누구나 인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돌이켜보면 여러분이 만난 사람 중에 첫 만남에 안 끌린 사람은 있어도 막 진짜 첫 만남부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솔직히 거의 없거나 있어도 우리 기억에 남을 정도로 소수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너가 있다, 젠틀하다 이런 걸로는요, 그 사람의 됨됨이라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매우 애매모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랑 연락을 하면서, 그리고 실제 첫 만남에서 어떤 신호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피해야 할까요? 한번 디테일하게 제가 하나하나 풀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자, 우선 큰 툴로 접근을 하면요, 대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자, 급한 사람들이에요. 이 급한 사람들은 감정적일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랑 만나기 전인데 굳이 하루 종일 카톡을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리고 질문에 대답할 말도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자주 하는 전략이 안익십이죠. 당연히 답을 한 7시간, 8시간 만에 답을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뭐 일을 하다 보면 2시간, 3시간 정도는 톡을 못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면 더욱이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걸 못 참고 카톡 폭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카톡할 때 막 10줄에서 15줄 막 이렇게 적거나, 아니면 연락이 이제 공복이 2시간씩 길어지니까 많이 바쁘세요? 라고 괜히 압박을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솔직히요, 그냥 아주 객관적으로 봐도 매우 급한 거예요. 무슨 만나기도 전인데 지금까지 얼굴도 한 번도 안 봤는데 이 정도면요, 이제 감정이 서로에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기 감정대로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건요, 이 사람이 연락하면서 전체적으로 급하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그건요, 생각보다 훨씬 좋지 않은 신호예요. 감정이라는 건 쌍방교류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조금 더 한번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사실 첫 만남에 커피를 먹든 간단히 뭐 술 한잔을 하든 밥을 먹든 이런 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그냥 장소일 뿐이고, 상대가 너무 성의 없지만 않으면요, 결국 중요한 건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느낌이 어떤가이니까요. 또 만나기 전에 감정의 속도를 내는 남자 역시 피해야 합니다. 뭐 외적으로 되게 이상형이세요, 예쁘세요, 뭐 이런 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듣기 되게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만나기도 전에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내일 우리 보는 날까지 하루 남았네요, 이 하루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카톡으로 좋은 감정들을 느낄 수 있어요. 보통 이 사람들은요, 나는 느낌이라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뭔 놈의 얼굴도 서로 한 번도 안 봤는데 느낌이에요. 자, 느낌을 본다라기보단 외로움이 기본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에 들고 좋다라기보단 그냥 옆에 있을 누군가, 딱 그 사람을 찾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노골적인 목적성이 있는 거죠. 즉 역시나 결론은 같아요. 급한 느낌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큰 원칙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상황을 조금 더 한번 진전시켜 볼게요. 자, 이제 만났어요. 만나면 솔직히 하는 말들은 뻔합니다. 회사 일, 취미, 여행, 이상형, 취향, 뭐 라이프 스타일 등 큰 주제를 사실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남녀가 만나면 첫 만남에 사실 어떤 말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막 너무 예의 차리는 건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정을 느끼기 어렵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가벼운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너무 거리감을 두고 무게감을 잡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가 유심하게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중 하나는요, 충고식 말투예요. 가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만난 건지, 아니면 멘토링 받고 혼나려고 만나려고 하는 건지, 이런 착각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요, 아마 여러분이 하는 말들의 중간을 잘라버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거고요. 자기 경험을 말하면서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도 않은 충고들을 할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연애로 이어지게 되면 가장 크게 겪는 것이 바로 소통 문제예요. 뭔가 만나면 이상하게 혼나는 느낌이 들고 감정적으로 내가 이해받고 있다라는 느낌들을 느끼기 매우 힘들어요. 공감보다는 무슨 정답을 듣기 위해 만나는 느낌인 거죠. 뭔가 그냥 마음속으로 불편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랑 연애를 한다라는 건요, 이 사람이랑 하나의 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팀이 된다라는 건요, 서로 호흡이 되게 잘 맞아야겠죠. 자, 그런데 그 호흡이 매번 삐걱삐걱 거리면 그냥 매일 보라설만 있는 그런 팀이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려면 서로의 의견들이나 대화들이 존중을 받아야겠죠. 근데 이 충고식의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생각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중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가 매우 힘들 거예요. 자, 이 남자들의 무의식 속을 보면요, 여러분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도 은근히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를 만나서요, 취조식, 형사식, 충고식의 느낌이 든다. 자, 그러면 높은 확률로 이 사람과 소통해서 먹통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당연히 그리고 민감하지만 성적인 주제예요. 사실 남녀가 만나서 첫 만남에서 잠자리를 한다거나 이런 거 절대 저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둘이 합의하고 마음이 맞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미묘하게 이렇게 흐름을 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오늘 만남의 목적 자체가 100% 잠자리인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하는 가장 하수의 방법은 술을 한잔하고 조금씩 취하면 옆자리로 이동해서 스킨십을 하려고 하죠. 자, 중수 이상으로 올라가면요, 이걸 언어적으로 풀어냅니다. 자, 이상형 이야기를 하면서 속궁합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낮저밤, 성적 판타지 이런 이야기들을 매우 자연스럽게 풀어갑니다. 그러면서 둘 간의 어떤 야릇한 분위기를 만들죠. 그리고 나에게 감정이 있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너랑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즐겁다. 사실 한 번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 남자가 여자 경험이 많으면 당장 여러분 앞에서 매우 관심 있는 척하는 건 솔직히 매우 쉬워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순간을 속이는 건 솔직히 이런 사람들한테는 매우 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만남에서는요, 아무리 끌려도 여러분이 속궁합이라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해도 첫 만남에서의 잠자리는 거부하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냥 첫 만남에서 잠자리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남자의 진짜 속내라는 걸 사실상 알아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잠시 스탑을 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감정을 느끼는 남자면 그래, 너가 그렇게 느끼면 그냥 술 먹자, 또 다음에 재밌게 놀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삐지거나 싫다는데 계속 가자고 떼쓴다면 오히려 그냥 딱 걸린 거죠. 여기서 조금 중요한 팁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잠자리나 스킨십을 절대 남자를 테스트하는 용도로 쓰면 안 돼요. 나를 좋아하면 이 정도도 못 참아줘?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런 식 접근은요, 여자분이 남자를 테스트한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그걸 읽은 남자는 여러분한테 관심을 접어버릴 겁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여러분도 사실 그렇잖아요. 테스트 받고 있고 평가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바로 거부감부터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나도 너에게 괜찮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빠른 것 같으니 오늘은 나를 조금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잘 거부를 하는 거죠. 이 정도 말하면 정상인 남자는 그냥 잘 알아듣습니다. 여기서 뗐으면 그냥 바로 걸러야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보면 그 남자의 조급함이 보인다. 이러면 조금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고식 말투가 되게 과하다면 그건 역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성적인 부분들은 그래도 민감하게 생각하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세시연에서는 오로지 여성분들을 위해서 남자를 유혹하는 법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재회 컨설팅, 그리고 장기 코칭 과정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